증축은 내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에 우리 팬들께서 하나 팬들께서 2만 석이다 했는데 뚜껑 까니까 17,000석이야. 13,000에서 17,000석, 4,000석밖에 안 늘었어. 티켓팅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 네, 이게 17,000석은 대전시의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2만은 그때 이제 보니까 입석을 포함해가지고 최대 좌석이 한 2만 석. NC도 처음에 이제 2만 석, 창원 NC파크도 2만 석 발표했다가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대전도 좌석 간격도 뭐 좌우로 한 10cm 늘리고 근데 이 모든 구장의 관중들을 조금 줄이고 있죠. 좌석을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상은 2만이고 최근 추세를 보면 요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대전은 지금 테이블석 가고 인피니티 풀석 가고 특화 좌석 같은 게 많으니까 인피니티석 같은 게 5월부터 이렇게 좀 되는데 대전 야구장은 구조 변경은 사실은 이제 대전시하고 협의가 됐던 게 맞아요. 그게 맞고 하여튼 뭐 특화 좌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대전시도 또 하나 이글스도 몬스터볼 같은 거 하면서 좌석도 줄고 인피니티 풀도 좌석 줄고 왜냐하면 지을 때만 하더라도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야구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흥행이 폭발할 거라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별화된 즐길거리로 좀 만들어보자. 그런 걸 선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취지가 강해서 하여튼 내년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지금 매진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죠. 시즌 끝나고 좌석 확대 공사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대전시가 그때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상품 매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비단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리그 전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야구 인기가 많이 높아졌는지. 하나가 지금 상품 매출이 대폭발입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상승. BI까지 개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식음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식음료는 거의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 왜냐하면 대형 매장들도 막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하나가 물품 판매로 160억 조금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지금 요 추세면 2배 이상. 가능. 300억이 조금 더 물품 판매로. 근데 이제 기아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아랑 KT랑 NC는 직영입니다. 기아, KT, NC는 직영 상품 판매 직영. 그러다 보면 뭐 직영을 하려면 직원도 많이 둬야 돼. 또 재고 관리도 힘들어. 근데 외주를 줬거든. 외주는 보통 수익이 한 20% 조금 더 뭐 한 20, 30% 정도. 대신에 안정적이죠. 수익 내는 거에서 딱 개런티해서 가져오니까. 직원 따로 안 둬도 되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안 만들어도 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상품 고민 안 해도 되고 디자인 고민 안 해도 되고 재고 관리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매출이 대폭발을 하면 확실히 직영을 한 곳과 직영이 아닌 곳하고는 수익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대략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 부분 플러스 된다. 롯데의 이제 롯데 사장님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까지는 이제 주중 경기가 많았고 주말 경기가 5월부터 좀 들어오는데 롯데도 많이 해서 좋은 선수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단의 운영 자금 확보에 큽니다. 모기업도 이런 걸 보거든요. 자생을 하라고. 모기업에서 좀 지금 주는 돈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고 내년 연말쯤 가면 지금 우리가 중계권요. 그렇죠. 티빙이 하고 있는 이 티빙이 지금 모바일, 온라인 중계권료만 티빙이 연간 450억입니다. 3년에 1,350억 줬어요. 연간 450억입니다. 그리고 TV하고 그 오프라인 TV 있죠. 우리 케이블 방송들하고 공중파 다 해서 연간 450억입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수익은 온라인이 더 커요. 내년에 재계약하거든요. 야구 쪽에서. 그러면 이게 또 엄청 오를 겁니다. 지금 벌써 뭐 네이버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얘기 나오고 쿠팡, 넷플릭스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 막 달려들면 이게 커지면 구단들의 수익이 확 늘겠죠, 그죠? 또 도움은 좀 될 것 같고 수익이 느는 만큼 팬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쓰자. 선수들 더 책임감을 좀 가져주십사. 그리고 경기력은 더 좋아져야 된다. 받는 만큼 경기력은 더 좋아져야 된다.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팬 서비스도 더 신경 써야 된다. 요즘은 좀 그런 팬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구단마다 많이 좋아졌어요.
더 좋아져야 된다. 청라돔 이거 관중수 규모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라돔은 2만 1,000석에서 2만 3,000석 사이. 하여튼 근데 이제 청라돔 같은 경우는 야구를 하고 하지 않을 때는 공연장으로도 좀 많이 당연히 좀 쓰잖아요. 동구장을. 요즘 그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공연장 이거 못 구해가지고 뭐 연예 에이전시들 사이에서 난립니다. 난리. 예. 저는 요즘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OTT에 뭐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됩니다. 뭐 예, 제가 이제 야구만 하는 건 아니고 편집 국장이니까 뭐 축구도 저희 기자들이 있고 경제산업팀도 저희 기자들이 있고 또 연예팀도 저희 기자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 연예 기획사들이 SSG 랜더스 쪽하고 요즘 연락하면 전화하면 바로 받는데요. 거기서 먼저 연락 온대. 왜냐면 2028년에 청라돔을 하면 도움구장을 만드는 걸 딱 아는 거야 이제. 왜? 잘 보여야 되거든. 이거 도움구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지금 체조 경기장을 그걸 빼느냐 못 빼느냐로 연예 기획사들의 능력이 판가름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큰 뭐 이게 뭐 콘서트를 하려 그래도 외국 가수들이 와서 하려 그래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척돔하고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청라돔이 이제 그렇게 좀 내부 운영을 이 도움구장 운영을 야구단에서 그러니까 야구 말고 외적으로 요것도 야구단에서 할지 아니면 저 신세계 그룹 다른 어떤 파트에서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청라돔의 좌우 중앙 펜스까지의 길이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SSG가 어떤 야구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SG가 어떤 야구를 할지가 결정이 돼야지 그거를 할 건다. 투수 친화적으로 갈 건지 야수 친화적으로 갈 건지 그렇게 선수 구성하고도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청라돔 때문에 뭐 연예 기획사들도 청라돔은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익도 많이 날 거고 자체 야구단의 자체 뭔가 수익이 되니까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 트레이드를 계속 생각을 한 게 뭐 에리다 선수 다치기 전부터 트레이드를 생각을 했죠. 장타툴 외야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막 장타툴이라도 있으면 내야든 외야든 아무나 괜찮아 하고 막 알아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뭐 그래서 지금 물론 뭐 SSG가 유망주를 내주고 데려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SSG의 카드가 유망주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을 수도 있다. 좀 그랬는데 하여튼 조금 지금까지는 유망주 카드는 뭐 조금 좀 자제도 좀 하고 했는데 베테랑 투수 좀 있었고요. 또 보수 자원도 카드가 활용 가능은 했었고 내줄 선수가 없다는 상대팀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경기 같은 경우도 결정적 주루 미스로 경기 막판에 천금 같은 찬스도 놓쳐가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많아. 뭐 이순용 감독은 본인 잘못이다. 뭐 그런 선수를 쓴 건 감독 잘못이니까 자기 잘못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6월이 돼야지 뭔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뭐 최정 선수, 에리디아 선수도 또 이지영 선수도 빠져 있는데 뭐 햄스트링 그레이드 1, 2 뭐 사이라 그러니까 뭐 4주, 6주 이렇게 좀 봐야 되고 4주 정도 좀 봐야 되니까 회복까지만 해도 한 4주니까 좀 더 시간 걸린단 말입니다. 김민식 선수는 당분간은 1군에 올릴 생각이 아마 1군에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조금 낮습니다. 좀 뭐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1군에 지금 당장 이재영 선수가 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올라올 거야. 조용호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신범수 선수도 또 있고 또 이율예 선수 같은 경우도 이율예 선수도 조금 프로그램을 좀 줘서 구단에서 조금 필요한 지금 뭔가 좀 받고 있습니다. 수업들을 조금 받고 있어요. 서진용 선수는 90% 이상 좀 부상에서 회복은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처음부터 몸 상태부터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으니까 하체에 힘이 덜 들어가니까 구속이 덜 나오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이게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았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마음이 앞서는 것도 이해도 합니다. 이해도 하고. 불펜 같은 경우는 김민 선수는 뭐 이순용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커트 사용, 좌타자 상대로 커트 사용, 요걸 조금 느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시범 경기는 잘 썼는데 이 선수가 하여튼 손에 안 익었다. 최정 선수가 와서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지금 트레이드는 뭐 언제쯤 되나? 뭐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SSG가 그죠? 야수를 좀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만났는데
뭐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감독이든 또 단장님이든 다 만나는. 지금은 바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딱 지금은 없다는 게 오늘 뭐 밤에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진 않은 게 지금 이제 세팅이 다른 팀들도 다 돼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순위가 좀 박스권이니까 그것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SSG가 또 경쟁자니까 다른 타 팀에서도 그런 고민들도 좀 하겠죠. SSG가 사실 이제 겨울부터 움직이면서 수도권 팀의 약간 거포 힘이 조금 좋은 선수, 또 지방 팀의 장타툴 있는 야수 다 좀 해봤거든요. 또 다른 지방 팀의 또 선수도 뭐 좀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SSG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들어오면 이제 뭔가 틀이 맞춰진다 생각을 조금 합니다.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최정 선수가 오는 그 순간이 큰 변화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봐지고. 두산에 이제 5월이 고비다 이야기가 나오고 외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효준 선수가 5월 1일 날 오죠. 또 곽빈, 홍근희 선수가 불펜 피칭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이제 두 선수가 5월에 뭐 5월 초쯤에 홍근희 오고 중순쯤에 곽빈 선수 오고 뭐 5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산도 5월을 기다린다. 뭔가 좀 달라질 거다. 뭐 근데 다른 팀들도 다 5월에 오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다들 있어요. 오면 또 가지 또. 다른 팀들이 다. 누구 기다리면 오면 또 가고 뭐 이게 뭐 야구입니다. 야구인데 선수가 또 온다 해갖고 막상 팀이 막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봐야 됩니다. 하여튼 기대는 된단 말이지. 왜? 1선발이니까. 필승조니까 기대는 돼요. 달리 말하면 5월에도 좋지 않으면 큰 위기다. 이승엽 감독이 감독 계약 마지막 해죠.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내부 분위기는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분위기는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해서 저한테 뭐 관계자가 우리 분위기 안 좋아 이렇게 말할 리도 없고 막 그런 뭐 물어보는 거는 그 뭐 우문이죠. 우문이죠. 그러면 뭐 현답이 옵니다. 분위기 좋아요. 내일 당장 뭐가 바뀌더라도 분위기 좋다 그러지 뭐 안 좋다 그럴 리가 있나. 두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뭐 저번 주에 잠깐 두산의 특징에 대해서 두산이 좀 특별한 구단입니다. 두산이 사실은 그 굉장히 재력가가 두산 구단을 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가의 뭐 한 50% 이상 더 높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런 자에 거부했어요. 2배, 3배를 웃으면서 그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면 내가 팔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팔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야기 그만하시죠 이거예요. 그룹이 아주 어려웠을 때도 야구단을 내놓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구단입니다. 두산은 그룹의 오너들이 야구 사랑이 특별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FA 선수들 있죠. 큰 계약을 한 FA 선수들은 다 구단주 재가를 받았습니다. 타구단도 모기업의 재가는 받아요. 근데 이렇게 두산처럼 최종 결재라인까지 가서 회장님이 다 오케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구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특별하죠. 두산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주 픽이라고 해가지고 구단주가 무작정 내가 내 픽이니까 무조건 나 이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룹 오너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너들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내가 결정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한 거 뻔한 것 같아도 언제 결정했어? 아니야. 뭔 소리야. 단장, 사장이 다 결제 올려서 내가 사인했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손가락을 지칭을 하면 그룹 오너들은 1위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손가락이 어디로 움직이는 게 한번 좀 이끌어 달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려. 모든 결정은 밑에서 하고 책임도 밑에서 좀 져야 되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요. 오너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뭐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데려왔다 해서 무작정 봐주고 이렇지도 않아요. 두산은 팬들의 그런 반응 같은 거 다 압니다. 다 체크하거든. 저희 뭐 이게 채널도 다 해서 보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봅니다. 팬들의 불만을 구단이 모를 리 있나요? 모르지 않아요. 결국은 성적이 좌우할 겁니다. 성적이 좌우할 거고 외부에서도 두산의 5월이 매우 중요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원석 선수는 한 단계 성장했다. KT만 가면 좋아지는 투수들이 꽤 있다. 그죠? 그 중에 한 명 오원석. 1회 막 흔들리고 5회 흔들리고 했는데 좀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오원석은 상당히 견고한 투수가 됐다. 뭐 이강철 감독이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강철 감독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 방망이 문제는 좀 심각해요.
KT 타격 코치 바꿔라. 유한준 바꿔라. 김강 바꿔라. 바꿔. 로하스 바꿔라. 근데 로하스가 180만 불인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꾸기 쉽지 않다. 근데 로하스 선수는 약간 괜찮아졌고 뭐 타선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 허경민 선수는 햄스트링 막 2주 내려갔고 그죠? 오윤석 선수도 왼쪽 내전근 일주일 휴식. 강백호 선수도 없어요. 강백호 선수는 2군에서 2경기 뛰었는데 이번 주는 못 옵니다. 근데 뭐 강백호 선수 와서 다른 선수들도 다 잘해야죠. 득점권 타율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타격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선발진은 외국인 뭐 둘은 조금 뭐 업다운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선수들은 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할 판이니. 그 하나는 이제 쿠에바 선수가 요 앞에 바로 직전 등판에서 4이닝 10실점을 했어요. 막 엄청 박살났는데 바로 안 빼주네. 조금 더 던졌는데 면담했습니다. 디아즈 선수 박진만 감독하고 면담했죠. 올라왔는데 이강철 감독하고 쿠에바 선수가 면담을 했는데 네, 어찌 될지 한번 봐야 될 판인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이 이야기는 고현표 선수한테 한 것도 먹혔대요. 고현표 선수한테도 구속이 떨어지니까 뭐 구속 전부가 아니야. 나도 나들고 구속 떨어졌어. 커맨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코너워크 되면 된다. 구속 고집하지 마. 괜찮아. 구속이 안 되면 체인지업도 잘 안 통했었는데 고현표 선수가 오히려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또 ABS가 약간 내려간 부분도 있죠. 1cm 밑으로 내려간 것도 조금 되고 하여튼 커맨드를 좀 강화해 보자. 이게 됐는데 쿠에바스 선수한테도 비슷한 올해 쿠에바스 선수가 6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5.71 안 좋아. 이 선수도 하여튼 직구 가치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선수인데 갈수록 직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도 변화고 좀 떠라. 나 싫어. 막 직구로 다 힘으로 승부할 거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있을 때부터. 근데 이제 변화구에 이제 구종 배치라든지 뭐 좀 더 다시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일 두산전 선발입니다. KT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KT가 왼손 투수 구하기 지금까지 막 시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카드가 안 맞아. 다수의 팀에 오퍼들을 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쫙 돌렸어요. 제가 여러 팀의 고위 관계자한테 다 물었습니다. KT 연락 받았다. 받은 거 맞다. 왼손 투수도 뭐 근데 카드가 안 맞는 이유가 KT가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타 팀도 뭐 더 큰 기회 비용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더 큰 거 주세요. 막. 그러니까 KT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좀 답보 상태. 그런 상태고.